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홍우성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정재동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토크를 준비하셨나요? 나이가 들면 피해갈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이거 약 언제까지 먹냐,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는가,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치료해야 될까요, 원장님?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은 만성 질환이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약을 먹는 질환들, 그런 질환들처럼 전립선 비대증도 약물 치료를 최소 몇 달에서 심지어는 몇 년까지도 할 수도 있는 만성 질환이다. 그 기간은 저도 모르겠다, 해봐야 안다. 전립선을 보통은 저는 기차에 비유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미 서울을 떠났고 부산을 가고 있다. 근데 보통 의학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훌륭한 약이라 하더라도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불과한 약들이 대부분이지 않느냐.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출발해서 이미 대구쯤 혹은 대전쯤 지나고 있는 KTX를 다시 서울역이나 용산역으로 되돌릴 수 있다. 기차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참신한 비유 같고,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되돌려서 용산역으로 오셨습니다. 맨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럼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걸까요? 현재 존재하는 전립선의 비대를 축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허가를 받은 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물은 알파 차단제와 병합하여서 5.5년 연구를 진행했고요. 다른 한 가지는 4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군들을 나누고 계속 관찰을 했더니 끊임없이 48개월에 이르는 순간까지 증상 점수가 호전되더라. 그래서 애초에 이 약물이 고안된 기전과 그리고 약물이 임상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었는지를 설명드리면은 일단 나는 수년 정도는 복용을 하는 것이 맞고 복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계속 호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복용하는 데 있어서의 환자분의 약물 수능도는 높아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 2, 3년 안에 좋아지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맞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치료 측면인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 약을 먹으면 탈모도 개선된다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전립선 비대약을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탈모 때문인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애초에 약물을 개발할 때 두 가지의 적응증이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약사에서 적응증을 획득해서 약물을 시판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머리가 빠지면 전체 삭발을 하고 다니는 북미의 대부분의 남성들, 그분들은 전혀 탈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시장 자체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출시가 되었지만 제약사에서는 탈모에 대한 적응증도 알고 있어서 몇 년 후에 탈모에 대한 임상 연구도 진행하면서 따라서 이제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립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약물이기도 한 동시에 탈모에 대한 효과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약물이기도 한 거죠. 비대증 진단되신 분들이 두 번째 정도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전립선이 내가 크기가 예를 들어 30g인데 내 나이 때 평균이 어느 정도냐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과거에는 평균 전립선 크기를 알아야 전립선 특이 항원의 컷오프 밸류를 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나중에는 의미가 없다고 느꼈었던 것이, 그걸 보니까 계속 커지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식생활도 바뀌고 또 체구도 커지고 그러면서 전립선에 대한 기준점도 좀 바뀌는 느낌이에요. 요새는 진짜 나이 어린 분들도 굉장히 큰 사람도 많고, 예전에는 이거 환자분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라고 말을 했었던 환자도 사실 저는 요새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대수롭지 않다면 전립선이 다소 크더라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잘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20g 이상부터는 비대증이라고 할 수는 있긴 한데 그게 또 나이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립선 비대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나이 들면 생기는 질환이라서 30대 때 몇 그램, 50대 때 몇 그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크기만 크다고 증상이 또 심한 거가 아니고, 반대로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증상이 꽤 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우가 다 다르다. 한마디로 그 평균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궁금하실 필요도 없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약 얘기만 해주셨는데 약 말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전립선 약물 치료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약물 치료를 못하게 되시거나 부작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약 드시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전립선 약까지 먹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다른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주로 저희가 말하는 시술이나 수술. 그러면 시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는 그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창문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다고 해보면은 약물 치료는 이걸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가운데서부터 조금씩 녹이는, 커튼을 녹이는 거고, 시술은 한 번에 이렇게 커튼을 좀 묶어주는 거 있죠. 묶어서 이렇게 젖혀주는 거. 수술은 그 커튼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부작용과 오랜 치료 기간, 이게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을 좀 무서워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수술 후에 합병증, 발기부전이라든가 요실금, 마취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있고, 시술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높은 비용, 근데 빠르고 신속하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고 합병증도 낮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죠. 전립선 크기가 50, 60, 70 사이즈가 상당히 크면 1년에 20-30%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도 생각보다 정상 사이즈로 돌아오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환자분이 여력이 된다면 내가 내야 될 시간에 대한 부분을 비용으로 대체해서 약물이 4년, 5년간 해줘야 될 효능 효과를 한 번에 얻어내도록 하려는 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약물 치료로 할 수 있는 그 돈과 시간을 한 번에 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이게 그쵸? 되게 인상 깊네요. 네. 전립선 비대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거든요. 야간뇨라든가 자주 보는 빈뇨,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나이를 떠나서 꼭 비뇨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맨스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